자, 문법 마지막입니다. 접속사와 전치사라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B에서 because 하고 because of의 구별이죠. because는 뒤에 뭐가 오고, because of 다음에 뒤에 뭐가 오고, 둘 다 같은 뜻인데 뒤에 어떤 것이 오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가 오기 때문에 라고 쓰면은 because를 쓰고, 폭우 때문에 그러면 because of를 쓴다 뭐 이런 것이겠죠, 우리나라 말에 의하면. 하지만 우리나라 말은 때문에라는 말이 바뀌지 않지만 영어는 때문에라는 말이 저렇게 두 가지로 바뀐다는 것이 접속사와 전치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적어 볼게요. 뭐뭐 때문에가 두 가지가 있죠. because하고 because of. 뭐뭐는 동안이란 말이 두 가지가 있죠. 뭐뭐에도 불구하고란 말도 역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의 차이는 뭐다?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지 명사가 오는지의 차이입니다. 중학교 때 대부분 배운 거라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조금만 더 추가해서 despite 말고도 in spite of란 말도 뭐뭐 일제라도의 뜻인데, in spite of는 잘 나오지 않고 despite가 잘 나오는 이유는 뭐가 있으면, of가 있으면, 아니다 나 잘못 썼다. 왜 아무도 말 안 했어? 네, 이제 먼저 가게 됐네요. 뒤에 오브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 명사가 오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잘 스며내질 않고, 그래서 despite가 가장 스며내 잘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although 대신에 even though나 even if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고, 조금 어려운 거를 한번 적어보면 주의해서, 여행을 하다가 그 사람이 옛날 친구를 만났어요. 자, 여기에 여행을 하는 도중에, 여행을 하는 동안에 라는 뜻으로 뭐를 쓰면 될지 생각을 해봅시다. 예, 1번의 while과 2번의 for나 3번의 during은 셋 다 우리나라 말이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위에 배운 대로 하면은 뒤에 조동사가 올 때하고 명사가 올 때 차이밖에 없는데, 이제 여러분의 입장에서 문법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ing가 무슨 말이니까 동명사 같이 느껴지니까 동명사 즉 명사라고 생각을 해서, 명사를 뒤에 가지고 있는 건 전치사이니까 during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편한데, 이것은 여행하는 것 동안에가 아니고 여행하는 중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 생각을 바꿔서 하면 되냐면, 여기 앞에 이렇게 주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while이 답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통째로 while 다음에 ing로 이렇게 외워서 동명사로 보고 during이라는 전치사를 고른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을) 했습니다. 2번 아마 상관 접속사인가요? 네.
상관대목사는 A하고 B가 서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상관이라고 부릅니다. A뿐만 아니라 B라고 하면 나돈니의 보도스피라고 하죠. A가 아니라 B라고 하면 나데이 법비라고 하죠. A, B 둘 중 하나라고 하면 either A or B라고 하죠. A도 B도 아니다라고 하면 either A nor B라고 하고 A, B 둘 다라고 하면 both A and B라고 합니다. 우선은 뜻을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A뿐만 아니라 B도 A가 아니라 B, A, B 아직은 모르겠고 둘 중에 하나 N이 두 번 붙어 있죠. 양쪽을 고정을 해서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A와 B 둘 다 이런 식으로 뜻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는 상관대목사 뒤에 나오는 이 접속사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겠지만 더 많이 나오는 문제는 여기까지 끊어서 동사가 나올 때 이 동사를 어디다가 일치시킬지를 모르는 겁니다. A뿐만 아니라 B라 그러면 누가 주어가 되죠? A, B 둘 중에 하나 그러면 누가 주어가 되죠? A, B 둘 다 아니라 그러면 누가 주어가 될지 모르겠죠. 말이 되게 애매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한다? 동사에 가까운 B의 주어를 일치시킵니다. 뭐만 빼고? both A and B만 빼고. both A and B는 무슨 말이니까? 둘 다란 뜻이니까 A, B가 두 명이므로 복수 취급을 하게 됩니다. 상관대목사를 했습니다. 3번이 백렬 구조인가요? 백렬 구조죠? 네. 백렬 구조는 A, B, and C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and 밑에다가 벗이라고 적고 벗 밑에다가 o라고 적어서 and나 벗이나 o 앞에 있는 단어하고 뒤에 있는 단어가 같은 모양으로 같은 구조로 맞춰야 되는 것을 보고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병렬 구조는 여러분들이 여기가 빈칸이라면 여기가 이렇게 괄호라면 엔드나 벗이나 오에 동그라미를 쳐서 병렬 구조를 확인한 다음에 앞에 모양과 뒤에 모양을 맞추시면 돼요. 이것이 왜 중요하고 이것이 왜 잘 나오냐면 저번에도 아이작 뉴턴의 어머니가 학교를 그만두고 양측이 농장에 와서 일을 좀 도우라고 한 글이 기억나죠? 네. 뭐 아이작 뉴턴은 당연히 공부를 더 좋아했고 양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돌아갔다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여기 있는 이 동사의 모양을 자칫 잘못해서 잘못 결정을 하면 의미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고등학교 문장들은 중학교랑 달라서 문장이 되게 길어지니까 엔드 다음에 나오는 문장의 모양이나 단어의 모양을 잘못 맞추면 읽는 사람이 잘못 오해할 수가 있게 되는 글이 생기거든요. 이거 잘 맞춰줘야 된다는 내용인데 보면 봐 엄마가 원했죠. 네. 뭐하라고? 아들이 학교 그만두라고. 그 다음에 뭐하라고? 엄마를 좀 도우라고. 맞습니까? 그러면 엔드로 연결되는 모양은 1번하고 2번 저 파란색 밑줄하고 모양을 똑같이 맞춰야겠죠. 네. 그래서 to 킷의 모양을 그대로 맞춰서 to assist 하거나 또는 to 부동사를 빼도 되니까 이 assis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잘못 맞춰서 2번을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 엄마가 원하는 것은 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엄마가 또 자기 일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들은 하는 일이 아예 없게 되고 공부도 안 하고 놀게 되는 것이니까 엄마만 이 두 배로 일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병렬 구조를 잘못 맞추면 엄마가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결과가 생기니까 동사 모양을 잘 맞춰서 결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병렬 구조는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 뭐라고? 문법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뭐 정리됐다라고 치면 대부분 제가 문법 문제 풀 때 해석을 거의 안 하고 풀고 있잖아요. 그죠? 해석을 하거나 또는 다른 뜻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정확하게 세 가지 정도로 있다고 치면 이게 바로 첫 번째 병렬 구조고, 두 번째 뭐 저번에 했었던 분사와 분사 구문이고, 세 번째는 대명사를 구분하는 문제들이 바로 이것만 해석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구조나 모양을 보고 빨리빨리 푸시면 되겠습니다. 병렬 구조는 말 그대로 한번 문장이 좀 길어지거나 어려워지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되 해석력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되니까 말 그대로 한 번에 안 풀림으로 조금 시간을 들여서 푸는 게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됐어요? 네. 위에 세 개 다 했죠? 네. 그 다음 밑에는 뭡니까? 오순이죠? 네. 네. 간접 음모는 하지 않겠습니다. 도치만 하겠습니다. 도치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수시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 또는 학교 시험을 잘 봐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도치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단원이 되는 것 같아요. 정시라면 수능이라면 문법 문제는 한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고 도치라는 구조는 눈에 볼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미비하게 나옵니다. 왜? 대부분의 구조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지 동사가 먼저 나오는 구조는 거의 없단 말이야. 근데 이런 특수한 구문 같은 경우를 실제로 우리 책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법책에서 마지막에 가르치는 이유가 거의 안 나오는 그런 구문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 번 나오면 쌤들이 정말 무조건 냅니다. 어떤 방식으로 낼 거니까 특히 서술형 같은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서 여러분들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도치고 이거를 정리해 놓거나 머릿속으로 이렇게 외워두지 않으면 학교 시험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시험을 안 내니까 학교에서 도치는 주어 자리에 이상한 것들이 오기 때문에 주어가 뒤로 밀려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첫 번째 앞에 뭐가 나오면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오면 앞에 뭐가 나오면 그 다음에 어제도 했다시피 so am I, so do I 또는 neither am I, neither can I처럼 뭐뭐도 그렇다, 뭐뭐도 그렇지 않다 이 정도의 세 가지로 우리나라 책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도치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1번 즉 부정어가 나올 때 2번 즉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나올 때 도치가 생긴다고 정리하시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하고 2번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된다 이 말이야. 무조건이야. 첫 번째 부정어가 앞에 나오면 동사 주어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하는 거 뭔 말인지 하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하면 선생님들이 끄떡도 안 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돼? 하나도 모르겠어요 강조를 해야겠죠? 부정을 앞으로 쓰면 조금 더 강력한 말이 되어서 앞에 사람들이 움찔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선생님 수업을 잘 모르겠다라고 조곤조곤 말하는 것보다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정어 앞으로 튀어나와 있죠? 그러면 동사 주어 위치를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동사들에 오는 말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뭐 비동사, 조동사. 하지만 일반 동사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고 do나 does나 did가 오고
have pp 즉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have나 has나 had가 앞으로 옵니다. 쉽게 말하면 의문문의 어순이 됩니다. 그럼 하들리 다음에 어떻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이게 부정어 앞에 올 때 도치가 발생하는 문장을 썼고요. 두 번째 경우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오면 동사 주어 위치가 바뀝니다. 이때는 이 주어를 소개하기 때문에 일부러 마지막에 빼가지고 강조를 한 형태입니다. 주인공은 맨 앞에 나타납니까? 맨 뒤에 나타납니까? 네, 빅뱅이 만약에 컴백을 했어요. 컴백을 해서 웃겠지만 지은지가 많아서. 근데 만약에 컴백을 했다면 뮤직뱅크 제일 처음에 나오겠어? 맨 마지막에 나오겠어? 맨 마지막에 나오겠죠. 맨 처음에 나오면 어떻게 돼? 그거 보고 이러다 집에 간다고요. 그럴 거 아니야, 그렇지?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타나. 또는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야 되냐면 저기 계단 1층부터 걸어오셨던 저 분이 바로 누구냐면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면 훨씬 더 뒤에 힘을 많이 받겠죠. 하지만 반대로 해서 이 사람이 아까 1층부터 걸어왔던 사람인데 그러면 재미없단 말이야. 그래서 장소를 배경을 설명을 하고 나서 동사 뒤에다가 주어를 위치시켜서 마지막에 힘을 받게 주어를 설명하거나 소개하는 문장에서 대단히 잘 쓰는 문장입니다. 대표적으로 데어리스 데어라가 있죠. 하지만 여기 나오는 동사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일반 동사 못 하는데 일반 동사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위치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3번 어제 배웠죠? 뭐뭐 또 그렇다? 뭐였어요? So do I, so am I, so can I. 뭐뭐 또 그렇지 않다는 뭐였어요? Neither am I, neither do I, neither can I. 또는 no do I, no can I, no am I 등등입니다. 어제도 봤다시피 personal income 뭐가 개인 소득이 decline 뭐가 되면 감소하면 전체 소비도 감소한다는 말을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데 지금 decline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 위해서 뭐뭐도 그렇다, 즉 소비도 감소합니다 말을 쓰려고 so를 쓰고 동사 주어 위치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자리에다 뭘 쓰면 돼? 어제 배웠던 것처럼 일반 동사가 반복이 되니까 do나 does나 did가 반복이 되어서 여기다가 does를 써가지고 고쳤고 책에서는 is가 돼가지고 오답을 고르라고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so am I나 so do I, so can I처럼 여기 나온 동사는 앞에 있는 동사를 그대로 따라가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시험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옷은 또 하나 있죠. 뭐 관사의 위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제가 오늘 수업하지 않고 여기 보고 그냥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해봐.